2017 KB국민은행 바둑리그 SK 앵클린 대 킥스의 준 플레이오프 시작합니다. 송태군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준 플레이오프가 시작이 됩니다. 앞서 펼쳐졌던 경기 와일드카드 결정전에서 이 킥스가 화성시 코리오에게 3대0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 전후반기에서는 모두 패했었는데요. 네. 힘을 내주었네요. 저는 사실 화성시 코리오 팀이 좀 돌풍을 일으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네. 후반 기세가 워낙 좋았고 그리고 킥스 팀에게는 상대 전적도 좋았기 때문에 킥스 팀이 굉장히 좀 힘든 경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하지만 좀 글쎄요, 뭐 오더의 미스인지 생각보다는 좀 너무 쉽게 박정원 카드를 꺼내보지 못하고 탈락한 것이 화성시 코리오 팀 입장에서는 너무 아쉽고, 반대로 킥스 팀 입장에서는 주축 선수들을 대국도 하지 않고 그리고 선수들의 체력도 세이브하면서 굉장히 기분 좋게 지금 올라왔습니다. 네, 강한 승부의 저력을 나타내고 있는 킥스입니다. 자, 먼저 킥스 대 SK 앵클린의 대결 일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킥스 화성시 코리오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준 플레이오프에 진출했습니다. 1, 2, 3차전이 연달아 펼쳐집니다. 킥스 팀이 화성시 코리오 팀에게 첫날 패했으면은 둘째 날까지 두고 하루의 쉼도 없이 계속해서 지금 준 플레이오프를 치렀어야 되는 일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피로가 쌓일 수가 있었거든요. 기다리고 있던 SK 앵클린 팀 입장에서는 썩 달갑지 않은 그런 승부가 났다고 봐야죠. 네, 이 대결의 승자는 플레이오프 포스코 캠텍과 대결을 펼칩니다. 자, 전후반기는 어떤 결과가 있었을까요? 전반기에서는 킥스가 3대2 승리를 거두었고요. 후반기에서는 SK 앵클린이 3대1을 승리를 거두면서 1대1입니다. 굉장히 균형이 잘 맞춰져 있고 지금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첫 판과 둘째 판을 가져간 팀이 내리 3연패를 당하면서 역전패를 당했거든요. 오늘 경기도 어느 한쪽이 두 판을 먼저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이렇게 미리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킥스와 SK 앵클린 전력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2지명은 모두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3지명부터 5지명은 5할 때는 되지가 않아요. 지금 보시면은 모든 데이터가 굉장히 비슷하다. 네. 진짜 색깔이 이렇게까지 비슷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굉장히 닮은 꼴의 두 팀입니다. 상대 전적도 전후반기 3대2 스코어가 나오면서 5승 5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팽팽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자, 오더가 공개되었습니다. 1국 장구대국 강승민 선수와 홍성지 선수가 만났습니다. 강승민 선수 와일드카드전에서도 1국, 2국, 그러니까 그때는 2국 속게 나오긴 했지만 아무튼 먼저 오더에 공개되는, 그래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이번에도 킥스의 김영환 감독이 강승민 선수를 좀 믿고 앞으로 투입시켰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홍성지 선수의 장고 이 오더는 제 생각에는 아마도 홍기표 선수가 장고로 나오지 않을까. 그거를 조금 저격하려고. 그러니까 홍성지 선수가 홍기표 선수에게 상대 전적이 굉장히 좋거든요. 네. 그러니까 서로 두 감독이 그것을 생각하면서 좀 오더를 낸 것이 아닌가 그렇게 예측이 되는 상황입니다. 자, 2국 속기는 백홍석 선수와 이영구 선수가 만났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오더 물론 누가 이길지 모르겠습니다. 어려운 승부예요. 하지만 킥스 팀에서 조금이라도 기분 좋아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영구 선수 같은 경우는 킥스 팀의 주장 김지석 선수에게 상대 전적이 좋고 그리고 또 한 판 이번 시즌에 이겼기 때문에 그 오더를 좀 바랬을 것 같거든요. 네. 지명이 한 단계 낮은 백홍석 선수로 이영구 선수 지금 상대 전적도 조금 앞서고 있고, 이 오더라면은 킥스가 일단은 오더만 놓고 보면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더까지 살펴봤습니다. 킥스와 SK 앵클린 상대 전적도 5대5고요. 팀 컬러도 비슷하고 정의 없게 라이벌 매치 모든 면이 팽팽하고 그쵸. 박진감이 넘칩니다. 일단 오늘 이 승부는 좀 네. 허리층에서 좀 나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두 팀 모두, 양팀 모두 이제 3지명 선수들이 딱 5할 때 승률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 선수들의 역할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3지명 선수들이 1, 2국에 등판했는데요. 자, 먼저 선공개된 두 판의 대국은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자, 지금부터 SK 앵클린 대 킥스의 대결 시작합니다.
2017 KB 국민은행 바둑리그 준 플레이오프 SK 앵크린 대 킥스의 대결입니다. 자, 준 플레이오프는 3차전까지 펼쳐집니다. 오늘 두 팀의 대결 1차전이 펼쳐지는데요. 1국 장고대국입니다. 킥스의 강승민 선수, SK 앵크린의 홍성지 선수의 대결입니다. 강승민 선수라는 카드가 다른 팀에서는 굉장히 껄끄러운 카드라고 생각이 돼요. 이 선수가 강자에게도 잘 이기고, 네. 그러니까 이 선수 뭐 그렇다고 같은 지명 쳐야 되나? 뭐 그러니까 굉장히 좀 골치가 아파지는 그런 껄끄러운 선수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지명 선수가 이 상대팀에게 이렇게 위협이 될 수도 있겠군요. 각 팀 모두 이렇게 상대 팀을 굉장히 껄끄럽게 하는 선수들을 한 명씩 보유하고 있어요. 킥스 네. 팀은 강승민 선수, 그리고 SK 앵크린 팀은 박민규 선수. 이 두 선수의 칼라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네. 자, 2국 속기입니다. SK 앵크린의 이영구 선수, 킥스의 백홍석 선수의 대결입니다. 네, 백홍석 선수의 흑번, 이영구 선수의 100번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좌기에서 참 글쎄요, 요즘에 이렇게 선수들의 대국을 보다 보면은 아마추어 분들에게 제가 가르쳐 드리고 있는 게 맞나 이렇게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지금 좌기 같은 경우는 백이 화점 자리에 있었는데 흑이 이제 날일자로 걸쳐갔는데 네. 여기를 하나 지금 붙여놓고 한 칸을 뛴 거예요. 사실 이 붙이는 수는 뭐 거의 하지 말라고 그렇게 네. 이제 가르치고 배우는 수법인데, 저 수법 같은 경우는 가장 최근 버전이 알파고 제로에서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갖고 선수들이 특히나 이제 이영구 선수 같은 경우는 지금 국가대표팀 코치이기 때문에 어떤 누구보다도 많이 이제 그 기보를 접했을 테고요. 네. 뭔가 좀 완벽하게 연구가 되어 있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실험적으로 지금 들고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방금 백홍석 선수가 이 3선으로 벌렸는데요. 기본 포석 이론이 이 고저 장단을 맞추라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지금 소목에 있는데 아래로 벌렸어요. 이런 부분도 실전적인 수법인가요? 네, 근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물론 뭐 위로 둘 수도 있고 아래로 둘 수도 있어요. 물론 고조 장단을 맞춘다는 의미에서는 위로 두는 게 맞겠지만 네. 조금 또 실리적인 부분으로는 아래쪽이 괜찮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게 뭐 특기하다라는 느낌은 없습니다. 자, 소목에서 두 칸 높게 걸쳤는데요. 보통 소목에서 걸칠 때는 이 날일자나 한 칸 높은 걸침이 일반적인데 지금 이배석에서는 두 칸 높은 걸침을 한 이유가 특별히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근처에 흑돌이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좌기에 지금 글쎄 뭐 정석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 붙임수 자체가 흑을 지금 두텁게 해줬기 때문에 두터운 곳에 가깝게 갈 이유가 없다, 그런 뜻이죠. 두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상대전 정면에서는 백홍석 선수가 뭐 근소하게 앞서 나가고 있어요. 하지만 자료를 봤더니 굉장히 오래전에, 네. 그러니까 두 선수가 안 만난 지 너무 오래됐어요. 마지막으로 만난 게 2012년이기 때문에 굉장히 오랜 세월이 흘렀고 아마 다시 처음 두는 기분으로 네. 두 선수가 마주 앉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또 백홍석 선수와 이영구 선수는 팬수도 많고 서로 굉장히 잘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뭐 또 같은 동문이고요. 네. 뭐 어릴 때부터 굉장히 많이 둬보기도 하고 서로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겠죠.
이러고 백홍석 선수는 이 백돌 쪽으로 가까이 다가왔는데요. 보통 이 우하기 모양 같은 경우는 백 쪽에서 사실 피할 때가 더 많아요. 왜냐하면 흑에게 실리를 내어주고 그리고 백이 벌릴 수 있는 곳도 흑이 다가와서 백 쪽에서 피하는 경우가 많은데 글쎄요. 이영구 선수는 이제 좌하기의 이 모양 자체가 흑을 두텁게 해줬기 때문에 백을 두텁게 해서 이 모양을 좀 자연스럽게 좀 견제를 해보겠다. 좀 이런 생각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흑 입장에서도 지금의 이 진행이 글쎄요. 일단 뭐 전혀 불만은 없을 것 같아요. 네. 자, 실전에서는 이 장면에서 다가왔는데 하나 더 밀고 다가갈 수도 있는 건가요? 근데 굳이 흑이 이 교환을 해놓고 갈 이유가 특별히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교환 해놓는다고 집이 많이 느는 것도 아니고 네. 아무래도 하나라도 더 밀어주게 된다면은 벽이 조금 더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네. 흑 쪽에서는 뭐 굳이 할 이유는 없습니다. 자, 꼬부리고 한 칸을 띄었는데요. 자, 손을 돌리고 우상기로 향했네요. 우상 쪽부터 뭐 굉장히 치열한 접전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SK 앵크린의 최규병 감독님 준비해주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이제 SK 앵크린과 킥스의 준 플레이오프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 감독님 기분 어떠신가요? 뭐 정규리그 할 때하고 뭐 그렇게 크게 이제 저희는 처음 시작이라 아직은 뭐 그렇게 크게 긴장되는 것은 없습니다. 예. 아쉽게도 SK 앵크린이 정규 리그에서 마무리가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 준 플레이오프 준비를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예, 조금 정규리그 막판에 저희 팀이 좀 왜 그랬는지 잘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좀 부진했죠. 예, 그래서 좀 아쉬운 게 많이 있었는데 뭐 아쉬운 것만큼 이번에 준 플레이오프 전부터 우리가 그동안에 하지 못했던 것들을 폭발적으로 좀 보여줘서 예, 네. 쉽게 끌고 가고 싶습니다. 네. 지금 오더가 이제 1국과 2국, 장고대국과 속기대국이 나왔는데 좀 예. 어느 정도 상대의 지금 오더 어느 정도 좀 예측한 부분이 맞아 떨어졌나요? 예, 저희 가장 예측할 수 있는 상식적인 선에서 오더를 짰고요. 저쪽 팀도 그렇게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 오더가 예상됐던 오더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또 아무래도 오더의 포인트는 이 주장이 언제쯤 등판될 네. 것인지 그것이 궁금한데요. 안성준 선수가 몇 국쯤 등판하게 될까요? 저희 팀은 선수들이 의욕이 지금 굉장히 좋아서요. 서로들 먼저 나가겠다고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이라 네. 제가 지금 그 교통 정리하느라고 조금 애를 지금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선수들의 의욕이 아주 대단하군요. 네, 이번 SK 앵크린과 킥스의 준 플레이오프 전반적으로 볼 때 어떤 승부를 예상하시나요? 킥스하고 저희 팀은 아주 컬러도 비슷하고 전력도 상당히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팀이 이겨도 3구까지 가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글쎄요, 뭐 하여튼 승부는 예측 불가한 거니까 일단 장기전으로 생각하고 일단 시합에는 임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전반적으로 봤을 때 SK 앵크린의 선수들이 컨디션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자, SK 앵크린 오늘 좋은 결과 있길 바라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인터뷰 감사합니다. 자, SK 앵크린의 최규병 감독님 만나보았습니다.
일단 선수들이 먼저 나가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면은 네. 굉장히 준비를 잘했고 그리고 팀 분위기도 좋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SK 앵크린이 정규리그에서 연패로 마무리를 해서 약간 사기가 떨어지지 않았을까 걱정도 되기도 했었는데요. 선수들의 사기가 다시 올라왔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것을 잊고 새 네. 출발하는 기분으로 다시 이제 바둑판 앞에 섰다 이렇게 지금 생각할 수 있겠고요. 자, 킥스도 마찬가지로 기세가 대단하죠. 사실 킥스가 와일드카드 결정전 이 화성시 코리오와 대국을 펼쳤을 때 약간 부담이 됐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정규리그에서 모두 패했기 때문에 긴장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포스트 시즌이 딱 시작이 되니까 5구까지 가지도 않았죠. 네, 그 초반에 이제 장고대국과 1국 가져간 게 역시 굉장히 컸어요. 그렇게 네. 되니까 뒤지고 있는 쪽에서 오더 내기가 굉장히 좀 어려워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물론 2국 그러니까 장고가 끝나기 전에 그 다음 오더를 내긴 하지만 일단 모든 면에서 이 첫판, 속기대국 첫판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서 이제 이기는 팀은 아무래도 조금 오더 쓰는데 여유가 생기고 지는 팀은 이걸 보통 주장을 이렇게 앞에 일지명 선수를 앞에는 잘 안 넣거든요. 웬만하면은 오더가 그냥 너무 다 이렇게 공개가 된다고 해야 될까요? 뒤에 네. 이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그런 면에서 역시 이 첫 판이 진짜 중요하고 그걸 킥스팀이 가져가면서는 좀 유리하게 이끌었습니다. SK 앵크린 팀과 마찬가지로 또한 사기가 올라와 있는 킥스 팀. 오늘 정말 팽팽한 승부가 펼쳐질 것 같습니다. 일단 근데 최규명 감독의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는 선수들과 감독과의 이제 소통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오더에 대한 이야기를 충분히 하고 있다 이런 거를 좀 유추해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그냥 감독이 알아서 이제 1, 2, 3, 4, 5국을 짠 게 아니라 어느 대국에 나가고 싶어 하냐 이런 걸 거의 물어봤다라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지금 네. 선수들이 먼저 나가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 보면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지금 분위기가 좋다 이렇게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우상기 변화 같은 경우는 보통 이렇게 흑돌이 먼저 있는 상황에서 백이 다가왔잖아요. 그럴 때는 좌하기에 지금 백이 둔 것처럼 여기를 먼저 하나 이제 붙여놓고 한 칸 뛰는 수를 많이 둬요. 네.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이 우하기 쪽에 사실 이 돌 같은 경우는 두텀이 될 수도 그리고 곰마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석 선택을 해버리면은 백이 치우는 자세가 너무나도 좋아지거든요. 우변에. 이거는 흑이 좀 피하고 싶은 상황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백홍석 선수도 이 붙임 교환을 하지 않고 받았고요. 그러자 네. 이영구 선수는 그냥 씌우기에는 공간이 넓으니까 그건 조금 마땅하지 않다. 우상기 쪽으로 밀고 들어가면서 자체적인 안정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흑과 백 서로 굉장히 지금 무난한 수법들로 이루어지고 있고 단 한 가지 좀 특이했던 부분은 역시 좌하기 쪽. 네. 이 부친수는 앞으로 기사들 바둑에서 굉장히 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수 같은 경우가 원래 두지 말라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원래 이제 백이 그냥 받고 흑이 3칸 정도로 벌리게 되면은 이 교환이 없을 시에요. 백이 들어가는 수를 노릴 수가 있잖아요. 네. 흑이 돌이 위에 있어도 들어갈 수가 있고 3칸 간격은 들어갈 수가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곳을 이제 물론 뭐 들어갈 수는 있겠죠. 근데 들어가면은 붙여서 어떻게 빠져나가진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흑한테는 모양을 좋게 만들어주고 백은
귀를 이것을 붙여놨다고 해서 집이냐? 그게 아니에요. 이제 3-3을 들어갔을 시에는 집이 아니기 때문에 백이 미리 해놓는 게 악수다. 그렇게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부분이었어요. 하지만 알파고 제로 바둑에서 처음으로 등장을 했던 수법인데 이제 젖히고 맞고 날일자로 이렇게 둬서 이 한 점을 잡아요. 그래서 이 진행으로 몇 판이 이제 진행이 됩니다. 네. 글쎄요. 알파고 제로는 이 모양이 백이 일단 귀를 차지했기 때문에 충분히 둘 수 있다라고 생각을 뭐 데이터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글쎄요. 저는 뭐 일단 알파고 제로가 이렇게 둔 바둑을 몇 판 보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선입견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릴 때부터 저것은 악수라고 배워왔고 그렇게 지금까지 바둑을 둬왔고 그렇게 네. 또 아마추어 분들에게 가르쳐 드리고 있고요. 네. 그런 입장에서는 바로는 사실 이렇게 딱 받아들여지지는 않아요. 만약에 시합을 둔다면 저 수법 쓰실 수 있을 것 같나요? 어떤가요? 배석이 아예 없는 상태에서는 저는 사실은 못 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변 배석에 따라서는 저 수를 프로 바둑에서 굉장히 많이 나와요. 네. 근데 이제 진짜 아무것도 지금 없는 거잖아요. 네. 시작하자마자 날일자 걸쳤는데 바로 둔 거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좀 용기가 필요한 수법이군요. 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묻지마 3-3 그냥 네. 3-3을 아무 때나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것도 기사들마다 다 성향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냥 뭐 상대가 들어오는 대로 두지만 나는 차마 못 들어가겠다. 뭐 이런 기사들도 있고요. 네. 자, 우상귀가 마무리가 된 것 같은데요. 그렇죠. 우상귀는 이제 뭐 아직 확실히 이 돌이 잡힌 건 아니지만 그래도 큰 그림으로 본다면 바꿔치기. 백은 흙의 귀였던 곳을 백집을 차지하면서 자리를 잡았고 흙은 이 백 넉점을 완벽하게 제압한 것은 아니지만 두텁게 만들면서 이제 이 돌을 곤마로 만들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국 속기대국 SK앵크린의 이영구 선수와 킥스의 백홍석 선수의 대결 펼쳐지고 있습니다. 프로필 간략하게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 시즌 이영구 선수는 11승 4패, 백홍석 선수는 8승 8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영구 선수가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 너무 잘해줬어요. 네. 사실 군을 제대하고 나서 본인도 이제 인터뷰 때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네. 승부 감각을 바로 찾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렇죠. 군대를 가는 선수들의 가장 큰 걱정이거든요. 내가 돌아왔을 때 그 감각을 유지할 수 있을까? 네. 근데 이영구 선수는 일곱, 뭐 여덟. 너무나도 쉽게 네. 그 감을 바로 찾았습니다. 이 4패가 강승민 선수, 나현, 이창우 선수, 박정환 선수 이렇게 4패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백공석 선수도 물론 뭐 본인은 조금 만족하지 못한 성적일 거예요. 네. 8승 8패 5할 승률. 근데 이제 그렇다고 꼭 못했다라고 보기에는 네. 그래도 삼지명 5할 승률 만들어줬고 네. 팀이 포스트 시즌 진출하는데 그래도 충분히 잘했습니다. 자신의 역할을 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그런 성적입니다. 네, 백홍석 선수도 이 중간 10라운드서부터는 4연패를 거두면서 약간 슬럼프에 빠진 적도 있었는데요. 바로 벗어나서 3연승, 그리고 마지막 라운드는 패했습니다. 그래도 후반부에 힘을 내주었네요. 자, 흑번 승률과 100번 승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홍석 선수는 거의 차이가 없는데요. 이영구 선수는 흑번이 조금 더 지금 높은 상황이고요. 이렇게 데이터 상으로만 봤을 때는 네. 그래도 이제
이영호 선수가 아무래도 조금 유리한 경기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돼요. 하지만 물론 오래전에 뒀다고는 하지만 상대 전적면에서 백공석 선수가 조금이라도 앞서고 있고, 그리고 같은 동문에서 이렇게 배웠을 경우에는 후배가 선배를 이렇게 확 뛰어넘지 못한 이상에는 어릴 때 졌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네. 그게 조금 다섯, 좀 애매한 게 있어요. 아, 네. 그럴 수도 있겠군요.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나 뭐 랭킹이나 뭐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이영호 네. 선수가 앞서지만 이 대국은 사실 예측하기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SK 앵크린과 킥스 이 정규 시즌 성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석 선수 12승 4패 굉장히 좋은 성적을 기록하고 있고요. 윤준상 선수 10승 6패, 백홍석 선수 8승 8패, 강승민 선수 9승 7패. 자, 킥스는 전반적으로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네요. 약간 그 김기용 선수가 아쉬운 부분이 있었고요. 네, 김기용 선수가 어떻게 보면 좀 킥스 팀의 아픈 손가락 네. 이런 느낌이고, 하지만 어느 이제 후반부에서는 사실 홍기표 선수가 그 역할을 굉장히 네. 잘해줬어요. 오늘 이 준 플레이오프에서 김기용 선수가 등판을 할지 홍기표 선수가 등판을 할지 아니면은 또 다른 선수가 등판을 할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상식적으로는 홍기표 선수가 후반부부터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김기용 선수의 빈자리를 메꿔줬고, 네. 그리고 와일드카드 결정전에서도 너무나도 중요한 판의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당연히 홍기표 선수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은 되지만, 홍기표 선수가 또 좀 특이하게도 SK 앵크린 팀 선수들에게 상대 전적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킥스의 김영환 감독이 그런 부분에서 조금 상당히 좀 고민을 많이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셋, 변수는 있을 것처럼 네. 보여집니다. 다섯, 여섯, 자, SK 앵크린. 여덟, 자, 어떤 선수가 가장 좋은 성적을 거뒀나요? 이영구 선수 11승 4패 주장 노릇처럼 굉장히 좋은 성적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SK 앵크린 팀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제 안성준 선수가 인터뷰를 했는데, 네. 본인이 꼭 주장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 팀은 어떻게 보면은 1, 2, 3지면 다 이제 주장이라고 생각하고 네. 대국에 임하고 그렇게 이제 팀 분위기를 이끌어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 SK 앵크린 팀 같은 경우는 사실 초반에 이제 좋은 성적을 유지했던 이유 중 하나가 셋, 이제 박민규 선수와 이태현 선수가 초반 성적이 굉장히 좋았어요. 네. 그러면서 팀이 일곱, 여덟, 엄청난 이제 물론 뭐 상위권으로 끝나긴 했지만 더 높은 순위에 있었고 가능성이 네. 있었는데, 이 두 선수가 후반부에 나란히 좀 연패를 당하면서 좀 추락했다고 해야 될까요? 네. 어떻게 보면 자신의 자리를 찾아가면서 마지막에 SK 앵크린팀이 좀 고전을 겪게 되었습니다. 네. 안성준 선수가 올 시즌 첫 주장을 맡게 된 거죠. 네, 10승 6패 뭐 폭발적인 성적은 아니지만 그래도 네. 상당히 안정적인 성적으로 팀을 잘 이끌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셋, 보통 주장 징크스라는 것이 있는데요. 안성준 선수 이 주장 데뷔전을 그래도 잘 치른 것 같습니다. 자, 지명병 성적 1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지명 중에서는 신진서 선수가 13승 2패로 1위를 차지했고요. 2지명 중에서는 이영구 선수 11승 4패. 자, 3지명에서는 변상일 선수가 10승 4패로 1위를 차지를 했네요. 지금 1, 2, 3, 4, 5지명을 보시면은 다 포스트 시즌에 진출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역시나 이렇게 폭발적인 성적,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선수를 가지고 있는 팀은 여섯, 네. 좋은 성적, 높은 순위를 낼 가능성이 높죠. 아무래도. 자, 정관장 황진단의 선수가 지금 2명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신진서 선수, 박진솔 선수, 그리고 포스코 캠텍의 변상인 선수와 이원영 선수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2017) KB국민은행 바둑리그 준 플레이오프 펼쳐지고 있습니다. (2017) KB국민은행 바둑리그
킥스 대 SK 앵크린의 준 플레이오프 시작이 되었습니다. 1차전 2국 속기 백홍석 선수와 이영구 선수의 대결 함께 보고 계시는데요. 자, 우상 정리가 되고 이제는 좌상으로 향합니다. 우상기 같은 경우는 백이 그래도 좀 기분 좋게 처리가 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돼요. 흑이 이 넉점을 잡으면서 물론 두텁게 정리가 되긴 했지만 너무 투자가 된 돌이 많고 네. 그리고 백의 이 돌들이 굉장히 가볍게 지금 처리가 됐어요. 그리고 네, 하변 쪽과의 지금 여섯, 일곱, 이 모양도 조금 어울리면서 이 하변 쪽 이 돌이 곤마가 아니라 오히려 세력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백홍석 선수가 너무 좀 어떻게 보면은 아직은 몸이 굳어 있는 게 아닌가. 이 넉점을 잡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크게 가르고 나오면서 아예 그냥 통째로 우상 쪽 돌과 우하 쪽 돌을 공격하는 편이 주도권을 잡기에는 좋았을 것 같은데 일단은 두텁게 처리를 했고요. 하지만 그 사이에 백은 발빠르게 처리를 해서 지금 스코어도 일단 검토실에서도 네. 백이 약간 기분 좋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자상기 같은 경우는 이영우 선수가 일단 처음에 두어놨던 셋, 화점, 넷, 그러니까 좌상기 화점, 좌하기 다섯, 화점, 이곳은 꼭 집으로 내가 아홉, 가져가겠다라는 작전을 좀 세우고 온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돼요. 지금 좌상기 백홍석 선수가 실리를 좀 앞서 나가기 위해서 묻지마 3-3을 이제 들어갔는데 네. 이영우 선수가 2단을 젖히면서 흑에게 두터움은 줄지언정 실리는 내가 가져가겠다. 근데 지금의 이 정석 선택은 지금 배석에서는 백이 괜찮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가 일단 상변 쪽이 이 부분이 이제 지금 뒷문이 열려 있어요. 네. 여기가 뒷문이 열려 있기 때문에 하나, 흑이 둘, 그렇게 큰 집을 기대하기가 힘들고요. 이 자리를 흑이 오고 뭐 여기도 밀고 이렇게 두어진다고 해도 또 위쪽에서 단수 치고 자리 잡으면은 또 중앙 쪽에서 삭감을 당하거든요. 상변 쪽에 있는 이 모양 같은 경우는 흑이 집으로 만들려면은 너무나도 많은 수가 투자가 돼야 됩니다. 지금은 좌상기의 실리를 지킨 저 진행이 네. 괜찮은 진행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스코어는 백이 조금 이제 앞서 나가죠. 하지만 흑도 뭐 그렇게까지 지금 큰 실수는 한 건 아니에요. 네. 좀 적극적으로 둘 수 있었던 장면에서 좀 두텁게 처리한 거, 그 부분이 이제 발이 느리게 보여서 지금 스코어가 저렇게 나온 거지, 뭐 큰 실수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는 30초,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번 남았습니다. 이영구 선수 초읽기 하나를 보냅니다. 자, 이렇게 상대방이 다가왔을 때 여기서 백이 열린 문을 어떻게 닫아야 될지도 고민이 되는데요. 뭐 굉장히 수법이 많아요. 네. 여기로 한 칸 뛰는 수도 있고, 이곳을 그냥 젖혀 이을 때도 있고, 이런 거 저런 거 다 안 하고 그냥 다가올 때도 있고, 네. 크게 보면 한 이 세 가지 정도? 그리고 그냥 이렇게 내려서는 수도 있던데요. 네, 이수는 그냥 비슷한 맥락으로 아. 거의 뭐 똑같다고 네. 지금 보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다섯, 네. 이쪽을 막느냐, 음, 아니 여길 젖혀 이어서, 그러니까 좌변은 하나 조금 밀릴 수 있어도 네. 하변 쪽으로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곳은 이제 이 부분은 집으로 좀 손해를 봐요, 백이. 하지만 젖혀 이어놨기 때문에 나중에 뭐 끊는다든지 붙인다든지 이런 수를 노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수가 각자 이제 장단점이 있습니다. 네. 지금 한 칸 뛰어서 문을 닫았는데 맛은 없는 건가요? 하나, 네, 일단 둘, 당장은 셋. 전혀 맛이 없습니다. 네. 저 부분은. 다섯, 저 한 여섯, 칸 띄어진 일곱, 부분을 흙이 여덟, 안에서 들여다보면은 네. 열. 네 번 남았습니다. 이으면 그만인가요? 네, 위로 이어서 네. 일단은 뭐 이 다음 특별히 네. 수단은 없어요. 아, 그리고 여기로 이어도 사실 별게 없어요.
뚫리지 하면 않나요? 밑으로 밀고 들어가서. 아, 근데 이것보다는 백이 네. 그때그때 다르긴 하지만 이쪽으로 이을 때가 좀 더 많습니다. 하나, 둘, 셋, 어떨 때는 백이 한 칸이 아니라 날일자로 한 칸 더 좁혀서 둔 바둑도 봤었는데요. 네. 그럴 때는 주변 배석이 좀 다른 건가요? 주변 배석이 다른 것도 있고 지금 여기를 이렇게 둬도 나중에 이제 흙이 이곳을 두면은 거의 뭐 받아야 되잖아요. 네. 그렇게 보면은 뭐 집으로는 큰 차이가 안 날 수도 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좀 신경을 이제 덜 쓰고 완벽하게 이제 집을 지키기 위해서 날일자로 하나 30초. 더 하나, 뒤로 가서 받을 때도 있어요. 아, 셋, 넷, 다섯. 근데 저거 같은 경우는 네. 무조건 어떤 상황에서는 한 칸을 띄어야 되고 어떤 상황에서는 날일자로 둬야 되고 이렇게 딱 정의를 내리기는 굉장히 좀 애매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대체적으로 바둑이 많이 유리하거나 좀 정리만 하면 좋다라고 생각될 때는 날일자로 둘 때가 더 많아요. 네. 일반적으로는 지금 실전처럼 한 칸이요?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한 칸이 많고 바둑이 확실히 좀 편하다라고 느낄 때는 조금 더 안전하게 네. 하나 이제 뒤로 물러날 때가 많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그 세 칸 사이를 침입을 했습니다. 저기 같은 곳은 지금 들어가서 뭐 수를 내겠다라는 뜻보다는 저 돌을 활용을 해서 끝내기를 하겠다라는 뜻이 좀 더 많을 거예요. 위쪽으로 뒀을 시에 물론 뭐 이렇게 둬서 넘어가자고 할 수도 있어요. 할 수도 네. 있는데 이거는 거의 둘 리가 없습니다. 백이 흙집 깨는 것보다 이 한 칸으로 흙이 백집을 깨는 게 더 클 수도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백은 이곳에 들어갈 때 백의 생각은 위쪽에서 뒀을 시에 여길 젖혀 이어서 정리를 하겠다라는 뜻이 훨씬 더 많습니다. 만약에 백이 이곳을 둬서 넘어가는 수를 선택할 때에는 이 돌 자체를 공격 대상으로 볼 때 그럴 때만 가끔 두어져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교환만 해놓고 위로 향하네요. 아, 이 교환을 안 해놓고 먼저 붙이면은 나중에 침입했을 때 흙의 응수가 달라지나요? 일단 이영구 선수의 생각은 여기는 이제 젖혀 있는 것이 백에 걸리다. 네. 백에 걸리기 때문에 흙이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면은 흙의 모양이 굉장히 지금 중복이다 이렇게 네.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교환을 해놓고 난 다음에 들어가면 흙이 이렇게 착하게 받아줄 리가 없거든요. 아홉. 근데 저는 득인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네. 여길 지금 두면 아마도 흙이 그냥 여길 늘어버릴 것 같아요. 아, 워낙 큰 자리라서. 네. 그렇게 됐을 시에는 오히려 이 교환이 악수면 악수지 득이 될 확률은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원래 보통 끝내기 하듯이 100 권리로 본다라면은 이영구 선수의 이 들어가고 위로 붙여서 이 돌을 중복으로 만드는 수법이 괜찮아 보이지만 네. 지금은 셋, 흙이 이 역끝내기 자체가 워낙 커서 그리고 거의 역끝내기도 아닌 것 같아요. 거의 워낙 커서 거의 되게 받아야 될 것 같거든요, 지금. 아, 그렇다면은 네. 만약에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었다고 보면은 이 상황에서 100으로 하여금 이 교환을 해놓을래 안 해놓을래 물어보면은 안 해놓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지금 이 교환 자체를. 그렇다면 붙이기 전에 젖혀있는 교환을 다 해놓고 붙이면 흙의 응수가 또 달라졌을까요? 그거보다도 네. 젖혀 이으면은 안 받을까봐 셋. 중앙을 지킨 것 같아요. 아. 젖혀 이으면 흙이 네. 받아주는 게 아니라 네. 일곱, 아예 여길 붙이고 늘어서 이으면 끊고. 그러니까 아. 흙이 100을 돌을 정비할 시간을 안 주고 그냥 끊어버릴까봐. 네. 그래서 일단 이영구 선수는 중앙 쪽을 지금 안전하게 지킨 것 같고요. 네. 백홍석 선수가 지금 두는 수들은 거의 뭐 선수성이에요. 받아줘야 되는
부분이고요. 굉장히 장기전, 미세한 바둑이 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두 선수 모두 돌들을 엷은 돌이 별로 없어요, 지금. 집의 균형도 어느 정도 서로 맞아 있고요. 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 우학이 정말 궁금했었는데요. 지금 항상 이제 좀 맛이 고약한 네. 그런 부분으로 이제 알고 있는데 네. 이제 늘어서 차단을 하면은 이곳을 나가서 이쪽을 받으면은 차단당해서 네. 수가 나고 여기를 뭐 어딘가 받더라도 나와서 30초. 끊으면은 하나, 잡아도 둘, 셋, 넷, 늘면서 여섯, 흑돌들이 오히려 걸리거든요. 여덟. 일단은 뭐 백홍석 선수도 지금 강하게 받았습니다. 이거는 뭐 그렇게 크게 수가 날 것 같지 않아요. 여기를 이제 둬도 30초. 하나, 둘, 이걸 이어주면은 사실 패가 나거든요. 여기 단수 쳐서. 근데 네. 이제 흑이 딴에서 이렇게 둔다면은 백이 이 두 점을 잡을 수는 있지만 후수이기 때문에 네. 예, 별로 좋지가 않고요. 문제는 지금 여기를 둔 다음에 흑이 받을 때 이렇게 치받는 것이 흑 쪽에서 굉장히 지금 껄끄럽거든요. 글쎄요, 백홍석 선수가 이 수에 대해서 지금 대비가 만약에 안 되어 있고 뒀다면은 좀 네. 실수고 이런 장면에서 들어올 때 흑의 가장 안전책은 사실 쌍립으로 받고 30초. 넘어갈 때 하나, 끼어 있던지 아니면 뒤로 받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부분적으로 당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섯, 일단은 버텼거든요. 여덟, 아홉. 아, 이거는 저도 뭐 개인적으로 거의 처음 보는 모양이라서 여기를 이제 넘어가면은 막아서 백이 반대쪽 빠지는 네. 것까지 선수로 들을까요? 이거는 뭐 거의 선수죠. 안 받으면은 사활이 거의 뭐 어딜 둬도 잡히는 네. 모양이기 때문에 하나, 이거는 둘, 흑이 뭐 당연히 안 되는 그림이고요. 다섯. 문제는 지금 이영우 선수가 만족을 하지 않고 이렇게 들어갔을 때예요. 지금 네. 바둑이 갑자기 여기서 확 기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기운다면 백 쪽으로 기울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저런 곳은 원래 흑의 집이었기 때문에 백이 망하는 일은 별로 나오진 않거든요. 일단 흑은 여기서 뭐 물러나는 거는 30초. 생각이 너무 싫고 둘, 막고 넷, 들여다보고 여섯, 일곱, 잡으러 가는 이 여덟, 진행을 지금 아홉. 연구를 해봐야 됩니다. 지금 백홍석 선수는 어떻게 해서든지 뭐 잡기만 한다면 괜찮다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고요. 실시간 스코어가 57대 43으로 조금 더 백쪽으로 올라갔는데요. 우하기 변화가 지금 일단 일감적으로 봤을 때 네. 흑이 굉장히 지금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아,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넷, 다섯, 여섯. 보통 이런 모양은 네. 대국을 했을 시에 흑 쪽에서 굉장히 껄끄러워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깔끔하게 처리가 거의 안 되는 모양이거든요. 모양 자체가. 그 이유가 백이 이런 데를 이제 따내게 되면은 어쨌든 30초. 패 하나, 모양이 나와 있네요. 셋, 넷, 다섯, 여섯. 이런 식으로 되면은 네. 일단 흑이 이 돌을 깔끔하게 잡는 일은 없잖아요. 아예 네. 남았습니다. 패로 어떻게 뭐 둬야 되는데
잡는다고 해서 흙집이 물론 많이 늘긴 했지만 뭐 말도 안 되게 크게 늘은 것도 없고 백은 만약에 이 돌을 흑패로 잡기라도 하는 날에는 사실상 바둑이 거의 끝이고요. 네. 자, 백홍석 선수 초읽기 하나를 보냈습니다. 30초. 하나, 이거 뭐 둘, 셋, 잘 뭐 보일 것 같은 상황이 여섯, 아니에요, 뭐가. 여섯, 일곱, 여덟. 지금은 오히려 귀를 살려주더라도 네. 이수 같은 경우는 흙이 이제 넘어가는 수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를 확실하게 조금 더 늘려 놓으면서 네. 백이 수상전을 하면 하고 백이 살면은 나도 그때 이제 넘어가겠다. 좀 타협을 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백도 못 넘어가게 한다면 30초. 하나, 계속해서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백도 못 네. 넘어가게 하려면 다섯, 이런 자리를 둬야 돼요, 지금. 여섯, 아, 네. 이영우 선수 입장에서는 사실 타협하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겠죠. 아무래도 흙집 안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흙을 더 신경 쓰이게 하고 싶겠죠. 그렇죠. 그리고 백은 설령 잡히더라도 네. 30초. 그렇게 하나, 크게 손해를 보는 게 아니에요, 지금. 넷, 자, 지금 그리고 그 자리 다섯, 백돌이 놓여지면서 이 위쪽에 차단되는 맛이 아홉, 지켜지지 않았나요? 2번 남았습니다. 아, 이 부분이요? 네. 아, 그렇죠. 지금 이 부분은 좀 워낙 급한 곳이 있어서 네. 자, 백홍석 선수 초읽기 한 번을 더 사용합니다. 자, 아무래도 우하기 변화가 어렵네요. 초읽기를 계속 사용하고 있고요. 그렇죠. 일단은 뭐 가장 무난하게는 이곳을 이제 붙여갖고 잡으러 가는 수가 그래도 많이 늘었기 때문에 30초. 흙이 잡는 수상전이 충분히 됩니다. 네. 지금.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젖혔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처럼 폐 형태가 그려질 수도 있는 건가요? 백이 일단 폐 모양 만들려면은 네. 막는 순간에 거의 폐 모양이 되거든요, 사실. 여기가.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흙이 이렇게 빈 삼각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붙여서 두겠네요. 다섯, 차단을 한다면은 이 네. 단수까지 선수이기 때문에 아홉, 이거는 폐 모양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거는 오히려 어. 백이 망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수상전으로는 백이 부족하군요. 네, 수상전으로는 안 돼요, 지금. 네. 부족한 것도 한참 부족해요. 이렇게 되면. 네. 백은 이곳을 둬서 막고 백 입장에서는 근데 하나, 이제 하변 쪽을 좀 괴롭힐 수 있겠네요. 이쪽을. 자, 이 모양 역시 흙이 네. 완벽하게 백을 잡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모양 자체가 나가서 들어가도 이 자리를 둬서 바로 잡으러 가면은 찝어서 또 흙의 수도 굉장히 많이 줄어들 수 있고요. 네. 이 교환을 30초. 글쎄요, 뭐 해놓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해놨다고 해도 넷, 이 우하기 여섯, 자체가 흙이 여섯, 나중에 단수치고 일곱, 따내고 다시 여덟, 따낼 때 뒤로 단수치고 아홉, 그래야 되기 때문에 완벽하게 잡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지금 일선을 이었는데요. 백이 살려고만 한다면 지금 살릴 수가 있겠네요. 뭐 너무 쉽게 사는데요. 글쎄요, 이거는 백도 이제는 네, 살릴까요? 뭐 이 정도 했으면은 네. 그냥 살아도 될 것 같은데요. 만약에 더 괴롭힌다면 어떻게 괴롭힐 수 있는 건가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막상 여섯, 차단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여덟, 이 여기를- 끝자로 열. 두는 2번 것은 남았습니다.
이런데 이제 이어버리면은 아, 그게 또 선수군요. 그쵸. 그 다음에 백이 살 때 여기 이제 단수 치면은 이으면은 아래로 끊겨서 연결이 가능하고 네. 그렇다고 이런 식으로 두기에는 백도 모양이 워낙 나빠지기 때문에 이건 거의 진행시킬 수 없거든요, 백이. 네, 위험하네요. 지금은 30초. 타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백도. 셋, 백도 여기 둬서 네. 살고 네. 다섯, 여기 연결할 때 여섯, 찔러 놓고 일곱, 자악이 여덟, 젖혀 있고 아홉, 이거면 훌륭할 것 같습니다. 이 단수도 있기 때문에 나와서 끊는 것도 없고요. 근데 지금 이용구 선수가 초읽기를 이 장면에서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이제 마지막 초읽기입니다. 좀 더 강력한 수를 수읽기하고 있는 건가요? 그쵸. 이 부분은 어떻게 좀 우아기를 버리더라도 네. 백이 원하는 그림은 이런 식으로 돼서 아. 여기 두 점을 잡는 걸 원하는 거예요. 네. 우아기를 버리더라도. 근데 이제 이런 걸 이제 찌르고 둬도 흙이 느는 것이 아니라 이어도 문제는 이어도 넘어가는 게 있다는 겁니다. 넷, 다섯, 이때 이렇게 해서 여섯, 차단하는 건 이건 별거 일곱, 없거든요. 네. 여덟, 아홉, 네, 타협하네요. 아, 내심 백홍석 선수는 상대가 좀 버텨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뭐 판은 길어지겠습니다. 네. 스코어가 더 맞아요. 벌어졌죠. 네. 우아기가 그래도 흙이 뭐 큰 네. 집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흙의 귀에서 지금 일곱, 그곳이 여덟, 그냥 없어진 거잖아요. 네. 일단 지금까지는 이영구 선수의 페이스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삼십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그 자리는 그래도 흙 입장에선 그나마 다행이네요. 그 자리를 둘 수 있어서. 네. 이영구 선수가 아마 바둑에 좀 안 좋다고 봤으면은 여기 지킨 걸로 좌악이 젖혀 있는 수로 버텼을지도 몰라요. 근데 네. 지금 바둑 자체가 괜찮게 처리가 되고 있고 여기 젖혀일 때 이걸 받아줄 사람은 없거든요. 무조건 흙도 이제 공격을 하게 되는데 네. 그렇게 되면 판이 좀 어지러워질 수 있기 때문에 좀 안전하게 지금 뒀습니다. 분쟁거리를 안 만들기 위해서 이용구 선수도 깔끔하게 처리를 했습니다. 자, 킥스의 김영환 감독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영환 감독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킥스가 이 와일드카드 결정전에서 화성시 코리오에게 3대0 승리를 거두면서 하루 쉴 수 있게 되었어요. 그 기간 동안 선수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셨는지, 요구를 하셨는지 궁금한데요. 그래서 일단 그 와일드카드 결정전에서 승리를 거두고 난 다음에 이제 뭐 식사를 하면서요. 그냥 컨디션 관리 잘해라. 뭐 그 정도 이야기했습니다. 아, 네. 또 덕분에 킥스 선수들이 컨디션 관리를 잘 하면서 오늘 승부 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오더가 강승민 선수와 백홍석 선수를 1, 2국에 등판시켰어요. 네. 어떤 작전이신가요? 그래서 일단 뭐 강승민 선수가 사실 뭐 장고 바둑을 좀 선호하는 편인데요. 그동안 이제 뭐 홍기표 선수가 이제 워낙 잘해줬기 때문에 등판 기회가 없었고요. 아무래도 홍기표라는 이 장고 카드가 너무 좀 많이 쓰다 보니까 상대팀이 좀 예측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래서 한번 비틀어 본 겁니다. 아, 네. 네, 지금 1국과 2국 오더 상대팀의 이 선수들 이영구, 홍성지 어느 정도 뭐 예측이 됐던 부분인가요?
그래서 홍성지 선수를 예측한 선수가 사실 뭐 강승민 선수가 좀 예측을 했어요. 아, 예. 근데 뭐 상대 전적도 그렇고 뭐 충분히 그 대결도 괜찮다고 생각을 했고요. 사실 이영구 선수가 이렇게 일찍 나올 줄은 몰랐는데 사실 저희 팀에서는 가장 이영구 선수와 붙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선수가 이제 백홍석 선수였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서는 오더상으로 본다면 이제 충분히 만족하는 오더고요. 1, 2국에서 글쎄요, 뭐 2대 0이 되면 가장 좋겠지만 1대 1만 되더라도 성공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국 속기대국 지금 백홍석 선수와 이영구 선수의 대결이 수순이 꽤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실시간 스코어상으로는 이 이영구 선수가 많이 앞서 있어요. 감독님께서는 형세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그런데 아직 뭐 상변이라든지 중앙 부분이 아직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일단 글쎄 우하기 쪽에서는 조금 당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중앙이나 뭐 상변 부분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아직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길게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킥스와 SK 앵크린의 대결 전반적으로 볼 때 어떤 승부가 될 것 같습니까? 그래서 일단 1, 2국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1, 2국을 한 팀이 아마 몰아가게 된다면 의외로 또 싱거운 승부가 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1, 2국에서 1대 1이 된다면 아마 오늘 좀 거의 한 5국까지 예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 네. 자, 킥스의 김영환 감독님 만나보았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과연 기선제압에 성공할 팀은 어떤 팀이 될까요? 킥스와 SK 앵크린의 준 플레이오프 1차전 펼쳐지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2017) KB 국민은행 바둑리그 준플레이오프 SK 앵크린 대 킥스의 대결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1국 장고대국, 2국 속기대국이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2국 속기대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수순이 조금 더 진행이 되었네요. 네, 지금 진행된 수순은 일단 뭐 좌악이 이곳 선수로 활용하고 네. 흑이 중앙을 젖히고 젖혀서 2단 젖혔어요. 네. 그러자 이제 이영구 선수가 원래 선수 자리였던 이곳을 지금 다 선수 교환을 하고 네. 중앙 쪽에 끊어가는 것을 노리고 있습니다. 아마도 수익기는 여기나 뭐 이어서 이 수익기를 분명히 하고 있을 것이고요. 이렇게 둬서 깔끔하게 잡힌다면 당연히 네. 흑이 굉장히 지금 이상하죠. 하지만 마지막 하나, 이런 부분이 왔을 때 아. 여기 뭐 붙이는 것과 이쪽 붙이고 탈출,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아마도 초읽기 하나로는 완벽하게 수익기를 하는 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감각적으로는 100이 될 것 같아요. 100이 네. 될 것 같은데 100이 바둑이 조금이라도 유리한 입장에서는 섣부르게 선택하기 어려운. 근데 지금 끊는 교환을 해두었잖아요. 네. 물론 시간 연장책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 수익기를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당연히 하고 있죠. 지금 그 수익기 안 하면 뭘 하겠어요, 지금. 자, 끊고 반대쪽으로 단수를 쳤을 때 호구로 지킨다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그쵸. 이쪽 호구면은 최소한 여기로 흑이 탈출해 나가는 부분은 막아낼 수 있죠. 둘, 그렇게 됐을 시에 셋. 이제 넷, 뭐 이런 데를 이제 붙이고 젖히는 이런 진행이 굉장히 껄끄럽거든요. 근데 네. 제가 볼 때는 그래도 배 입장에서는 그 길을 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네. 저 62대 38이라는 스코어가 네. 우세를 의식하고 이렇게 두는 순간 굉장히 줄어들 것 같아요. 제 아. 생각에는. 왜냐하면 중앙 쪽이 네. 그러니까 쉽게 이쪽만 보시더라도 여기가 지금 흑이 집이 나는 것과 그러니까 100의 집 빼놓고 써도 이 부분이 이제 100이 좀 발언권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차이만 놓고 보더라도 안팎의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네. 이영우 선수 입장에서 이렇게 되면 어떤 수 때문에 내가 너무 껄끄럽다 이런 게 수익기가 되지
되면 모를까 그런 네. 게 아니면은 원래의 계획대로 잡으러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셋, 넷, 다섯, 자, 여섯, 일곱. 네. 네, 일단은 잡으러 갔고요. 여기서 흑돌이 잡히게 된다면은 스코어가 더 벌어질 수도 있겠네요. 아니 그러진 않을 거예요. 아, 왜냐하면 그런가요? 저기가 네. 뱃집이 뭐 그렇다고 크게 늘어난 것도 아니고 저기 때문에 뭐 더 스코어가 벌어질 것 같진 않습니다. 근데 흑도 우선은 살리는 그렇구나. 수익기를 할 거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네. 넷, 수를 내는 다섯. 수익기를 네. 하겠죠. 그렇게 진행시키다가 만약에 잡히게 된다면 손해를 더 보고 잡히면 얘기가 달라지지 않나요? 지금 제가 이게 지금 스코어가 더 이상 벌어질 이유가 없다라고 한 게 네. 여기를 젖힐 때 네. 이 젖히는 수를 안 두면 어차피 늘어서 이렇게 진행이 돼요. 그러면 뱃집이 지금이랑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 더 잡긴 했는데 그래도 최소한 흙이 단수나 여기라도 뭔가 할 가능성이 아, 높기 때문에 네. 뱃집은 거의 똑같은 상황이에요 지금. 아, 근데 지금 자 백홍석 선수는 그래도 그냥 잡히게 되면은 계속 저 불리한 게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네. 뭐 보나마나 뭐라도 수를 내려가야 될 테고요. 가장 지금 위력적으로 보이는 게 제 눈에는 일단 여기 붙이는 거. 아 근데 이으면은 젖혀서 이거는 좀 수가 크게 되거든요. 마지막. 이런 하나, 식으로 되면은 네. 여기가 지금 차단당하는 거잖아요. 넷, 근데 다섯, 이건 백이 무조건 살려야 돼요 지금. 여덟. 여길 둘 때 이곳으로 두는 게 지키는 방법이네요. 젖혀도 밀고 가서 나가는 거는 뭐 하나 정도 밀어놓고 한 칸 뛰면은 문제가 안 생기고요. 이 바로 붙이는 건 흙이 안 되겠네요. 네. 네. 아까 보여주신 대로 붙이고 백이 젖히고 또 한 번 젖혀서 흙돌이 그 부분에 돌이 놓여진다면은 이 아래 붙이는 수가 성립되지 않을까요? 네, 지금 여기가 젖히고 끊어요. 네. 그러면은 그때 이 부분을 붙이면은 백이 굉장히 골치가 아픕니다. 원래 위로 젖혀야 되는데 단수가 들어가게 되면은 마지막. 이건 수가 하나, 낮거든요. 네. 둘, 셋, 넷. 네, 다섯. 백도 아. 네, 백도 거기로 젖혀서 이렇게 지금 막아내야 돼요. 일단 네. 이 자리에 지금 돌이 안 오게. 뭔가 잘 찾으면 흙이 있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지금 그냥 붙이고 네. 여길 두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까 전에 제가 이곳 둔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가만히 네. 밀어갑니다. 이렇게 넷, 못 막네요. 다섯, 막으면 단수잖아요. 네. 일곱. 그때 여길 두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이곳을 이어요. 젖히는 게 수가 되니까 뭔가 여길 두던 받아야 되는데 끊어가면 네. 여기 단수랑 여기 단수가 맞보기거든요. 음, 실시간 스코어가 5대5가 됐죠. 어. 그러니까 김영 캐스터가 이야기한 대로 이렇게 했는데 흙이 잡히면은 그건 거의 끝이에요. 네. 뭐 여기까지 보태주고 잡히면. 근데 지금 5대5가 된 거는 수가 나도 끝이거든요. 마지막. 그렇죠. 하나, 둘, 셋, 이거 넷, 다섯, 여섯, 일곱, 이거 여덟. 마지막 줄기 마지막 엄청 위험한데요, 줄기인데요? 진짜. 지금은 붙이는 수 어떤가요? 지금 붙이면은 네. 여길 젖히고요. 이곳을 둘 때 이 네. 자리를 끼워요. 나가면 네. 늘어서 이어도 뒤쪽에서 이으면은 수가 늘지가 않아요. 이건 안 되고요. 네. 30초. 하나, 일단 뭐 흙은 이런데 단수 치면서 셋. 좀 하나 넷, 다섯, 초읽기를 좀 여섯, 아끼는 게 나을 것 일곱. 같고요. 여덟, 아홉. 그냥 바로
타협이 될 가능성이 높겠네요. 여기서 백이 이 자리로 두면은 거의 타협이에요. 아. 여기로 두면은 네. 붙이는 수를 없애면서 이 끼우는 수가 생기거든요. 흑도 여기까지 받아내기에는 이거는 수가 잘 되지가 않습니다. 이 다음에 없어요. 근데 흑이 안 지키고 마지막. 위로 찌르면은 둘, 셋, 좀 맛이 나쁜 거 네. 아닌가요? 그 다섯. 옆으로 아, 여섯. 여길 먼저 찔러도 아. 굉장히 위험하네요. 이렇게. 여덟, 비슷하군요. 자, 먼저 찔렀다는 것은 역시 타협을 생각하고 있는 건가요? 너무 모르겠는데요. 너무 복잡하네요. 여기는 제가 아까 여기 둔다는 건 안 되네요. 여기 찌르고 찌르는 게 있어갖고 네. 이거는 안 됩니다. 지금 이 단수는 당연히 지금 안 쳐놓는 게 맞네요. 지금 네. 흑 입장에서 셋, 여기를 지금 네. 막으면 있겠다는 것 같거든요. 여섯, 일곱, 아, 뒤에 자충을 여덟, 만들어서 아홉. 호가 요- 치면요? 마지막 한 번 남았습니다. 끊어서 뭔가요? 빅인가요? 이렇게 되면 근데 이거는 흑이 잘 됐는데요. 이 정도면은 빅인데 네. 일단 많이 깼고 이 백돌이 지금 두텀이 아니라 곰마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 둘, 셋, 넷, 자, 이제 다섯, 백공석 선수도 마지막 여섯, 초읽기입니다. 일곱, 여덟, 아홉. 아, 막았고요. 정말 흑백 서로 한 수 한 수 두어 나가기가 너무 어려운 장면이네요. 느낌적으로는 원래 흑이 그러니까 백이 정확하게 받아내면 흑이 안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마지막. 지금은 둘, 백이 셋. 굉장히 지금 곤란해 네. 보입니다. 다섯, 네. 여섯, 일곱. 자, 들여다봤어요. 그러니까 이때 지금 중앙 쪽 찔러가면은 어떻게 되겠다는 건지 모르겠네요. 지금 손이 중앙 쪽으로 가고 네. 있죠. 그러니까 중앙 쪽 찌르고 갈 때 이거는 타협이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백 입장에서 타협이 아니라 이거는 백이 이상한 거죠. 또 지켜야 되지 않나요? 그렇죠. 여기 또 지켜야 되거든요. 네. 딴에서 이어서 두면은 물론 뭐 완벽히 잡힌 건 아니지만 갑자기 흑이 철벽이 됐잖아요. 이 부분이. 네. 이거는 흐름은 역전의 흐름이에요. 지금. 아,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어쩔 수 없나요? 영호 선수도 지금 처음부터 이수익기를 하고 여기로 단수치고 이곳을 도슬리는 빵프로잖아요. 네. 이수익기를 하고. 그러니까 잡을 수 있을 거야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여기 지금 붙이기 시작하면서부터는 하다 보니까 지금 그게 지금 이런 상황이 아니구나 하면서 네. 마지막 하나, 둘, 오히려 셋, 흑이 네. 기분 좋은 다섯, 여섯, 후반전을 맞이할 수 있겠습니다. 여덟, 아홉. 백도를 조금 더 무겁게 만들기 위해서 반대쪽으로 단수를 치나요? 네, 이것을 이으면은 막고 지킬 때 이렇게 젖혀가면서, 그러니까 돌을 최대한대로 자충이 지금 채워지게 지금 두고 싶다 이런 뜻이고요. 백 입장에서는 어차피 거의 잡힌 돌로 보이거든요. 네. 그냥 백도 다섯, 우측을 여섯, 둬서 일곱,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여덟, 아홉. 네. 네. 중앙 쪽에서의 접전은 확실한
백공석 선수의 우세 네. 잘 됐어요. 중앙 접전에서 마지막. 성공을 하면서 62대 38의 셋. 흐름이었었는데요. 이제는 다섯. 5대 5가 되었습니다. 여섯, 일곱. 저는 5대 5도 넘어간 것 같아요. 아. 저 개인적으로는 네. 차라리 흑을 훨씬 더 쳐줄 것 같습니다. 음. 점수를.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거 조금 백호 선수 조금 기분 나쁘겠네요. 거의 흑에 걸리라고 봤을 텐데. 네. 근데 이거는 지금 이 수를 뒀다는 것 자체가 이영우 선수가 이 바둑을 지금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를 좀 알려주는 수예요. 왜냐하면 지금 중앙 쪽이 흑이 철벽이 됐기 때문에 상식적으로는 뭐 이런데 날일자를 둬서 네. 중앙 견제, 상변 견제 이런 수를 둬야 되는데 지금 중앙 쪽에서 당하면서 그냥 이런 거 끝내기 하나 당하는 것도 너무 싫은 거예요. 흑은 이거 하나 막아놓고 흑이 흑이 지금 이쪽으로 가야 돼요 지금. 막아 놓지도 않네요. 네, 뭐 막아놓을 이유가 없네요 생각해보니까. 자, 이렇게 밀어가니까 중앙의 두터움과 아주 잘 호응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 킥스에 이제 김영환 감독 이야기했던 중앙과 상변 네. 그곳을 다 지금 흑이 가져가게 생겼어요. 마지막 하나, 아, 이영구 선수도 지금 셋, 표정 변화가 넷, 약간 있습니다. 다섯, 뭔가 잘못됐다 여섯, 이렇게 생각하고 일곱, 있겠죠. 당연히 잘못돼도 좀 많이 잘못됐죠 지금 네. 중앙 쪽이. 그렇다면 이 반대쪽으로 단수를 쳐서 지금 이 그림이 나왔잖아요. 네. 지금 이 위쪽 단수가 아닌 그 반대로 단수를 쳤다면, 그래서 후퇴를 했다면 지금 그림과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일단 지배 차이가 크죠. 지금보다는 백집이 조금 더 낫을 테고. 네. 하지만 그렇게 단수를 치고 밀어야 되는 바둑이라면 네. 백이 그렇게까지 스코어가 유리했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여섯, 아. 그 상황이면. 일곱, 여덟, 아홉. 이거는 완연한 흑의 아. 페이스 지금. 지금 실시간 스코어도 6대 4, 이제는 흑이 유리하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영호 선수는 흔히 이야기하는 뭐 폭파 전문가로 변신을 해서 네. 그러니까 그냥 깎는 정도로는 삭감 정도로는 이기기 어려워요. 지금 뭐 날일자 해서 아예 지키려는 것 같거든요. 네. 이게 뭐 다 집이면은 굳이 뭐 계산을 안 해드려도 네. 네. 지금 그렇다면 이영구 선수는 삭감 정도가 아니라 아예 퐁당 뛰어들어야 되는 건가요? 네, 뭐 이런데 뭐 한 칸 뛰던지. 그러니까 이 돌 자체를 그냥 아예 살면서 정리가 돼야 돼요 지금 중앙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여기서 뭐 대충 이런 식으로 조금 깎고 네. 뭐 여기서 이렇게 깎고 이걸로는 절대 못 이깁니다 맞아요. 백이 이렇게 하나. 해서는. 둘, 셋, 네, 들어가죠. 네. 승부처가 이제 마지막 승부처가 되겠어요. 저 중앙에서 네. 뭐 잡힌다면 당연히 흑승. 완전히 그냥 완벽하게 폭파한다면 백승이고 흑 입장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공격하다가 조금 그냥 집을 어느 정도 지키는 선에서 타협을 좀 찾으려고 할 거예요. 백홍수 선수도 마지막. 기세가 진짜 하나. 좋다라고 생각이 되는 게 여기 날일자 있잖아요. 네. 여기 날일자라 사실 이곳 날일자 정도 둬도 안전해요. 네. 저는 여기냐 두 가지 정도를 놓고 고민할 것 같은데 네. 스타일이 확실하죠. 네. 지금 어디를 지금 뭐 뛰어 들어올 테면 들어와봐 네. 하면서 최대한 넓혔는데요. 지금 보면 백집이 여기가 17집, 이곳이 한 맞아요. 5집, 22, 26, 28, 30, 35, 37, 다섯. 47 정도가 나요, 백이. 여기는 지금 하변 같은 경우는 넘어간 게 선수이기 때문에 6, 8, 10,
18, 20, 23, 25. 그러니까 흙집이 한 30, 그러니까 30집이 조금 넘고 중앙을 아예 지금 배제를 했거든요. 아예. 거의 뭐 사느냐 잡히느냐 네. 마지막 하나, 둘, 그런 승부가 네. 되겠네요. 넷, 흙은 일단 급소는 이 여섯. 자리. 그렇게 그냥 두텁게. 이 백돌을 어떤 식으로 몰아가겠다는 생각일까요? 백돌이 그냥 중앙 쪽에 예를 들어 보통은 이런 데가 이제 급소 자리잖아요. 네. 이런 데 돌이 오더라도 그냥 거의 뭐 결국은 살 궁도가 이렇게 흙이 두터운데 어디가 이게 살 궁도가 나오느냐 그런 이야기죠. 셋, 여기 끊으면 있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은. 네. 여섯, 이으면은 단수 쳐서 이게 자세가 나오기 때문에 끊어간다면 무조건 단수 치고 이렇게 한 칸 정도 뛰어서 여기는 좀 깨질 것입니다. 잡힐 확률이 좀 높아 보이긴 하는데 어차피 마지막 초읽기이기 때문에 한 수만 조금 삐끗해도 승부가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무난하게 둔다면 다섯, 일단 이런데 날일자가 괜찮아 일곱. 보입니다. 여덟, 아홉. 자, 백을 어떻게 몰아갈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무난하게는 여기 날일자 아니면은 이런 자리도 원래 네. 급소 자리거든요. 하나, 어디 연결하면 이렇게 셋, 되게 자세가 좀 망가질 수 있는 다섯, 자리이기 여섯. 때문에 이 자리도 일단은 괜찮아 보입니다. 아홉. 왜 이렇게 고기를 자꾸 신경을 쓰는 거죠? 혹시 백이 살았을 때를 대비하는 건가요? 백이 살았을 때를 대비하려면 차라리 이런 날일자로 뒤로 그냥 지키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은데요. 제일 크게 지켜놓고서 들어오니까 아유 살고 난 다음에 나도 좀 살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은 너무 이상하잖아요 지금. 아,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모양의 급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네. 다섯, 여기를 이제 단수 치고 이런 데 늘어도 옆구리를 갖다 붙이면은 어차피 자세가 안 나온다 이런 거거든요. 글쎄요. 여기 따내는 것까지는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이 단수는 잘 모르겠어요. 여기가 그래도 백이 한 칸 뛰면서 연결고리가 가까워졌고 네. 이쪽 돌이 오면은 또 좌변 쪽이 아무래도 여기를 뭐 붙이고 끊는다든지 여기를 붙이고 끊는다든지 이런 수들을 노릴 수가 있기 때문에 흙이 신경 쓰이는 부분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중앙 쪽으로 한 번 더 뒀거든요. 이거는 이렇게? 둬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안 두고 그냥 두기에는 이 자리 늘면은 일단 마지막. 자세가 나오고 아. 또 그 다음에 여기 늘면은 셋, 이렇게 막아지기 네. 때문에 흙이 다섯, 단수 친 이유가 여섯. 하나도 없어요. 일곱. 그럼 지금 연결 여덟. 가능한 거 아닌가요? 이 아래쪽과 연결 못 하나요, 백도? 그러니까 아래쪽과 연결하려면 이런 데 둬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단수 쳐일 때 과연 이것까지 다 연결을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확실하지가 않잖아요, 여기가 지금. 일단 근데 조금 흙 입장에서 공격 방향이 네.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약간 백을 편하게 마지막. 해주는 것도 하나, 있는 것 같은데요. 셋, 백호석 넷, 선수가 다섯. 좀 글쎄요, 너무 좀 쉽게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닐지. 자, 지금 이 타이밍에 응수타진을 합니다. 네, 그렇게 지킨다면 찌르고 네, 이건 집으로 좀 이득을 보겠다는 뜻이에요. 원래대로라면 맞고 지켜서 아무 수도 안 나죠. 아. 지금도 수는 안 나요. 근데
단수 치고 이런 식으로 나가서 네. 굉장히 이제 걸리는 부분이 근데 이거는 흑도 엄청난 모험인데요. 생각해 보니까 나중에 이 자리가 흑이 그렇게까지 모험을 하고 싶지 않다면 그냥 이렇게 처리해야겠네요. 이렇게. 잡으면 뛰거나 해서 이거 좀 이상한데요. 백도 안형이 나왔네요. 분위기가 조금 마지막 하나, 이상해지고 있어요. 흑이 역전을 해서 네. 사실 좀 안전하게 둘 수도 있었는데 여덟, 너무 크게 지켰고 중앙 쪽 들어왔을 때 흑의 몇 수는 일단 뭐 제가 뭘 못 보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해가 좀 안 됩니다. 서로 좀 흥분을 가라앉혀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스코어가 조금 다섯, 바뀌었죠. 일곱, 여덟. 물론 아직도 주도권은 흑이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네. 꽤 많이 편한 후반을 맞이하겠다라고 생각했던 부분과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백도 이제는 버틸 만한 모양을 만든 것 같아요. 네, 탄력이 네. 굉장히 많아졌어요. 여기까지 해놓고 안형을 없앱니다. 백이 확실히 연결은 못할 것이다. 뭐 이런 것 같긴 한데요. 백은 이런 모양에서 백의 급수는 일단 이런 자리가 굉장히 급수가 될 수가 있어요. 흑이 들여다봐서 마지막. 이곳과 여기를 끊으려고 해도 셋, 또다시 이렇게 두면은 절묘하게 다 연결이 되거든요. 네. 여기도 호구로 연결이고 여덟, 아홉, 이곳도 호구로 연결이고 그 자리부터 그냥 두네요. 영구 선수의 생각은 이걸 막아주면 붙여서 젖히면 이 교환을 해놓고 이거는 자세가 나왔죠. 이 정도면 완벽한 연결은 아니지만 뭐 이런 걸 여기는 뭐 사실 말도 안 되는 악수인데 이렇게 마지막. 두고 잡으러 간다고 해도 한쪽에서 두면은 여기 한 집과 중앙 한 집 해갖고 살았거든요. 네. 일단은 뭐 모양상은 이곳을 이제 붙이겠다는 것 그게 아니라면은 여전히 이 자리도 좋은 자리입니다. 아직까지는 모르겠어요. 이 승부 어떻게 될지. 원래는 백공석 선수가 중앙 쪽에서 잘 되면서 네. 거의 흑의 승리로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됐었던 장면에서 중앙 쪽 지금 이영구 선수의 승부수 거기에 지금 백공석 선수가 너무 안일하게 지금 대처하면서 지금은 뭐 전혀 알 수 없는 승부가 됐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연결을 시도하고 있는 이영구 선수. 과연 이 전투 어떻게 진행될까요? 잠시 후에 계속 보시죠.